두 분 소개합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이 졸리시는 건 이해하지만 안 졸립니다. 안 졸리는 거죠? 아, 지금 가장 밝은 상태이신 거죠? 오늘 하루 중 제일 힘이 솟구치고 아, 제일 지금 텐션이 높은 상태입니다. 하루 중. 네. 역시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 윤재관 대변인님은 예. 다른 방송에서도 뵀었고 네, 예, 오늘 두 번째죠. 맞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이제 모셔서 정말 궁금한 것들을 다 풀어볼 예정인데 네. 이분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부대변인 출신이시고 5년 동안 하셨습니까? 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했죠. 보통 이렇게 좀 바뀌지 않나요? 5년 꽉 채운 분이 계신가? 뭐 그런 사람도 비결이 있죠. 뭘까요? 그런 사람도 큰 있죠. 키? 충성심이죠, 아, 충성심. 충성심. 보통 이제 하다가 나가는 분들이 네. 나는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 나는 뭐 다른 걸 해야 된다 이런저런 핑계 대고 가는데 네. 오직 이제 충성심으로 와. 이렇게 버틴 사례가 아닌가. 첫날 새벽 7시 좀 넘어서 도착했어요. 그때 그 당시 청와대. 문재인 네. 정부 시작 첫날. 네, 첫날 새벽 7시에. 제일 먼저 간 데가 이제 관저였죠. 청와대 그래서- 관저. 네. 예, 예, 예. 그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거울을 크게 설치해 놓고 진짜예요? 그 소문이? 어 거울이요? 거울이 있고 뭐 거기서 이제 뭐 PT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뭐 그 윤전추라는 분도 예, 나오고 예, 뭐 예, 해가지고. 예, 예, 그랬죠. 네. 우와.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셨더니 예, 제가 갔죠. 네. 예, 관저에 갔죠. 그랬더니 거울이 있어요, 진짜로? 예, 거실에 거울이 있더라고요. 예. 얼마나 큽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뭐 거실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닌데, 네. 뭐 보통의 집에서는 그렇게는 절대 안 할 수준 정도는 아주 됐죠. 커다란 거울이 예, 있었다. 그래서 네. 보고 드렸죠. 거울- 여기에 오늘 입주가 불가능하시다. 아, 예. 거울밖에 없었습니까? 침대도 뭐 큰 침대 뭐 뭐 사생활이니까 침대, 그죠? 큰 침대 있었고. 있고 뭐 그러니까 정상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갸우뚱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관저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정비를 하고 입주하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임기 첫날에 그 초반에는 홍은동 사저에서 그대로 출퇴근하셨던 이유가 그렇군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일을 했었고요. 네,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 때도 없었잖아요.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좀 특이한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재명 정부 시작해서는 인상적이었던 게 펜 하나도 없다. 집기류가 하나도 없다. 사람도 없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희들 처음에 갔을 때도 그러니까 8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네. 최소한의 것은 갖춰놨습니다. 최소한의 그러니까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앉을 공간 그리고 사람이 인적이 좀 드물긴 했지만 사람이 좀 있었죠. 직원들이 그래도 좀 남아 있었고. 늘공 중심으로 남아 있었죠. 아, 근데 이번에는 이제 무덤같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뭐 집기도 없고 사람도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행정이라고 하는 건 연속성이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제도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네. 정권에 상관없이 네. 직업 공무원들은 계속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직업 공무원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고 장점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채택했는데 이거 그게 한 명도 없다는 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네. 청와대의 사람이 그냥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각자의 사람은 임무와 역할이 확실하다? 어떤 사람은 늘공이고 어떤 사람은 오공이죠. 근데 늘공 중에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요. 늘공인데도 자기가 원래 속하고 있는 부처에서 아예 호적을 파가지고 청와대로 호적을 옮긴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한 70%에서 80%를 담당 있고요. 네. 그리고 그대로 부처에다가 적을 두고 네. 일만 청와대에서 오는 파견직이 있어요. 파견직. 예,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전자를 전입한 공무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전입한 공무원은 윤재순 정무비서관의 결재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의 결재가 없으면 네. 원래 소속됐던 기관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겠네요. 돌아가게 만들었던가 이 사람들이 일부러 다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는 날 아무 공무원도 없게 일부러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름의 뭐예요? 뒤끝? 뭐 보복? 뭐 어떻게 이건 범죄죠. 아, 범죄.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네. 그게 그냥 뒤끝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책임자는 누굽니까? 정진석입니까? 그러니까 윤재순입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실의 인사의 모든 책임은 일차적인 책임은 총무비서관입니다. 총무비서관 윤재순 씨.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차적인 책임은 이제 비서실장이 모든 책임에 좀 정점이 있는 거죠. 네. 그자들의 이 사인이나 그자들의 결정이 없었으면 네. 대통령실로 아예 적을 파가지고 대통령실로 소속됐던 공무원이 원 소속 부처로 복귀를 못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지금 이 정진석 이분은 사표 냈습니까? 예, 집에 간 거죠, 다. 집에 간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소개 계획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지난달인가 뭐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의심을 좀 했었어요. 제보가 들어왔다. 그래서 네. 이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공무원들이 이 지시를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파쇄하고, 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떨어져서 네. 모든 것을 소개하고 있다. 네, 이런 식의 지시가 이제 떨어졌다라는 뭐 그런 소문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마라. 네. 그런 경고도 하고 했는데 그러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파견 공무원들은 다 원대 복귀해라 이 결정까지 내리고 실제 들어왔을 때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뭐 연필 하나 인조 하나 남겨놓지 않고 싹 이제 없애버린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업무를 해태하게 만들까 사실상 업무를 못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서 네, 뭔가 그렇죠 뭔가 없애버려야 될 것들이 대단히 많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특히 컴퓨터. 그렇죠. 컴퓨터가 하나도 없다는 건요. 그 컴퓨터를 완전히 불능화시키고 디가우징을 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네. 이 하나도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작업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네. 그 사람들이 다 그 조치를 하기 위해서 다 모았을 거예요. 그럼 국가 기밀 파손 아닙니까 이거? 국가 기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물. 자기네들은 이제 그 하기 전에 이제 국가 기록원에 넘길 것들은 다 이관 조치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한데 컴퓨터 이런 것들. 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믿습니까? 믿을 그래서 수 없죠. 그 컴퓨터를 그렇게 조치했던 자가 누군지를 확인해 가지고 네. 어떠한 그 내란에 이서 역할을 했는지 그러한 이 모든 자료들을 없앤 증거 인멸을 한 정황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것이다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 거기서 오늘 언론에 난 이제 윤석열 시절에 거기서 있었던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네. 주장이죠. 주장. 핑계, 변명 네. 뭐 이런 얘기를 보면은 그런 주장을 해요. 우리는 규정대로 한 것이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를 들면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데 컴퓨터를 우리가 막 쓰던 거를 그냥 남겨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개인 자료나 이런 거는 싹 지우고 우리가 그 컴퓨터는 그 말씀하신 총무비서관이 관리하는 거기다가 이제 다 이제 넣어놓고 쉽게 말하면 다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새롭게 임명한 총무비서관이 이렇게 또 불출해 갖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어떤 형태로 이게 초기화 되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디가우징 됐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면은 네. 이걸 디가우징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을 거거든요. 그냥 예를 들면은 이게 뭐 단순하게 초기화됐다 이러면 뭐 초기화됐고 그게 PC들이 자리에 잘 있으면은 뭐 그나마 이해가 가능한 건데 디가우징 됐다 뭐 하드디스크가 사라졌다 컴퓨터 아니면은 자체도 없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파괴됐다. 네,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통째로 갈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예 그런 식으로 파괴하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됐다라면 이거는 분명히 의도가 있는 행위인 거죠. 지금 네. 잉크 카트리지도 없다, 인주도 없다, 펜도 없다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런 지시를 청와대 내에서 내릴 수 있는 책임자. 책임자는 총무비서관이거든요. 윤재순 씨, 예, 그러니까 좀 잡아오세요 빨리. 이분 어디 계세요? 일단 인사와 돈 그리고 청와대 내의 가장 기본 질서를 다 담당하는 게 총무비서관이니까요. 네. 그 총무비서관의 역할이 없으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이분 사직하셨나요? 윤재순 씨? 아니 당연히 사직했겠죠. 왜냐하면 그날로 새 정부 전에, 새 정부 전에요? 예, 근데 어.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비서관급들은 그러니까 윤재수는 이제 비서관급이니까 비서관 네. 정도는 수석은 아니더라도 비서관급까지는
청와대 관례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청와대 계속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장의 생계가 문제가 좀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한 달이나 한 달 정도를 유예 기간. 유예 기간을 좀 주고 그리고 뭐 인수인계의 그쵸.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관례가 좀 있습니다. 뭐 저도 그래서 퇴직을 한 달 후에 했는데요. 네. 네. 뭐, 예.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아직 퇴직 처리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이제 정무직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은 이제 퇴직을 했겠죠. 네. 네. 이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거 인멸에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궁금한 거는 강유정 대변인. 이분이 이틀 만에 수척한 모습이에요. 또 대변인 출신인데 언론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자분들과 이렇게 언론 브리핑 할 때 너무 빨라요, 너무 속도가 빨라요. 너무 빠르다고. 뭐 이렇게 막 되게 컴플레인처럼 막 이렇게 막 되게 여러분이 예.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뭐 기선제압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 남일처럼 안 느껴진 게 저도 저 체력이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청와대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아, 일이 너무 고돼서요. 왜냐하면 청와대가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 전체 인원이.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직제로 결정이 되는데 한 500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 500명 중에 한 20명, 30명이 네. 500명 일을 해야 되거든요. 초반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이 그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조금 수척하다. 당연히 그렇죠. 예. 다른 것은 없다.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수척한 것은 업무량의 문제고 근데 네. 말은 원래 이제 강유정 대변인 말이 좀 원래 빠른 스타일이죠. 빠른 스타일인데 당에 이제 대변인 할 때랑 청와대 대변인 할 때랑 그게 다를 거예요. 당에서 할 때는 논평 쓰고 이제 그거 이제 브리핑하러 가서 이제 말씀하시고 이런 걸로 이제 그리고 백 브리핑하고 이런 걸로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네. 청와대에서 할 때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기자들은 거기 앉아가지고 이걸 다 치고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말이 빠르면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앉아서 기자들이 좀 천천히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당연히 이제 강유정 대변인도 당연히 이제 맞춰서 이제 좀 천천히 말하고 뭐 이런 거는 처음에 뭐 알아서 맞춰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네. 시작할 때 좋은 서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맞춰서 이제 해가는 뭐 좋은 계기로 삼으면 되죠. 네. 그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후에 제가 볼 때는 강유정 대변인이 말씀하신 이제 언론인 출시거나 뭐 그런 건 아니어서 뭐 이런 게 스킨십이나 이런 거는 뭐 다소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약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네. 강유정 대변인이 원래 이제 영화 평론가 이런 거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화평론가 출신이시죠? 네. 원래 이분이 신춘문예 상관왕입니다. 예, 언론사에 신춘문예 하잖아요. 3개 보내서 3개가 다 된 사람이에요. 와, 이분이. 글을 정말 잘 쓰시는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게 넓어요, 굉장히 범위가 넓은 분입니다. 네.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면은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철학적인 깊이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주변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이 지식의 어떤 그런 이런 게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상당히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진 분이면 뭐 실제 전문적인 얘기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수석들이 또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기본적인 언론 대응은 굉장히 잘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어렵냐면요. 네. 당은 대변인이 뭐 3명에서 5명이 한꺼번에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좀 할 수 있죠. 청와대 대변인 딱 1명이고요. 부대변인도 딱 1명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대다. 그리고요. 청와대의 속도라고 하는 게 오늘도 보셨겠지만 일정들이 워낙 많이 있고 그걸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그 당에서 업무를 할 때의 속도에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를 맞춰야 되고 그 속도도 맞춰야 되지만 품질도 괜찮아야 되거든요. 네.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그렇군요. 저는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분들, 특히 용산 이제 출입기자분들,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도어 스태핑 위해서 용산까지 왔다. 하루도 청와대에서 안 자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게 무너졌을 때 네. 기자들의 반발하는 모습을 별로 못 봤거든요. 네. 이기주 기자 정도 이렇게 막 했는데 네, 주변에서 네. 아무도 거들지도 않았잖아요. 네, 네. 정말 필요한 질문을 해줬던 기자가 잘 없었어요. 네. 그 뭐 전용기 탈 때도 그랬고. 네. 근데 뭔가 진보 진영의 리더에게는 네. 굉장히
좀 낯뜨거운 질문 같은 것도 좀 세게 하고 네.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시선으로 좀 바라봤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정말 너무 업무가 많아서 수척했던 거고 정말 말이 너무 빨라서 컴플레인 했던 거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면 아니 되겠군요. 강민정 대변인 강민정 대변인 입장에서 보면 네. 그 오늘 전달해야 될 것도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줘야죠. 논리 이해해줘야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3년 동안 했던 일보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틀 동안 한 일이 훨씬 많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야근하는 대통령 첫날부터 네. 야근했고 네. 윤석열 씨는 첫날부터 신라의 뭐 호텔에서 33억 뭐 만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김밥을 막 먹으면서 드시면서 국무회의 하던데 원래 이런 데는 대통령 식사 준비하는 분들이 그럼 만들어준 맛있는 김밥입니까? 포장을 보니까 그냥 아니었을 것 분식집에서 사온 김밥의 모양인 것 같아서 예, 아직 정비가 안 됐을 거예요. 요리사분도 아무도 안 계시고 예. 식사도 지금 그럼 예. 배달 음식 먹어야 합니까 대통령이? 그러셔야 될 걸요 아마. 아 그래요? 보통 예. 그랬습니까? 인수인계 없으면 요리사분도 나중에 오세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되면 네. 대통령의 식사 네. 그리고 한꺼번에 하는 그 참석자들에 대한 이거를 준비를 다 하죠. 케이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든 간에 네. 했을 텐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예정을 그렇게 안 됐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제 배달 그리고 그것을 준비할 만한 기본적인 총무비서관실에 기본적인 직원이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네. 네. 그 업무도 또 총무비서관실에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예를 들면 아주 이른 아침에 만약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이 식사를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이제 무리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간편식 같은 거 그냥 사와서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런 건데 만약에 이제 보수 정권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 같으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네. 먹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 그렇죠. 뭐 산의 진미를 뭔가 먹어야 되니까 도시락을 해도 맞아. 고가의 신라 도시락 호텔에서 다 해야겠지. 막 2만 원, 3만 원, 5만 원짜리 도시락을 해 먹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지만 지금 어쨌든 이 정부는 실용을 앞세운 정부 아닙니까? 네. 김밥을 먹어도 김밥이라는 게 장점이 뭐예요? 김밥 먹으면서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게 김밥이지 않습니까? 근데 막 그 김밥에 뭐가 들어요? 혹시 음식이 좀 상했을 수도 있고 이게 원래 누가 한번 먹어보잖아요. 조선시대에도 임금님 식사 전에. 대통령 경호처에 한번 먹어보나? 대통령께서 드실 이 음식에 대해서 먼저 네. 기미를 하는 역할을 김이상궁. 네. 역할을 한 분이 계십니다. 이번 김밥도 당연히 그렇게 당연히 통하게 됐겠죠. 그런 조치는 당연히 합니다. 분위기 보니까 거의 네. 먹으면서 회의 그냥 계속 하더라고요. 너무 그런 신기합니다. 분위기 속에서 저도 했더라. 청와대 가서 제일 처음에 놀랬던 게 소위 말하는 옛날에 김이상궁. 네. 말하면 김이상궁이 있다는 사실을 있어요? 확인하고 제 눈으로 신기하다. 볼 때가 제일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안전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아니, 같습니다. 당연하죠. 대통령의 건강은 그쵸. 철두철미하게 해야죠. 맞아요. 예, 예. 자, 대통령실 직원이 대통령실을 배경으로 브이로그를 찍는다? 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보니까요. 대통령실 비서실 출신의 여직원 A씨가 지난 4일이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회사 없어지기 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는데 보니까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난 4월부터 퇴사 브이로그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대통령실 직원이었고 그 김건희 여사가 그 마포대교. 마포대교 사진도 이분이 그랬다고 찍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행정이? 대통령실 행정이? 아니 그 대통령실에 이제 그 사진을 담당하는 2명에서 3명 정도의 이 직원이 분명히 있죠. 상주하는 직원이. 네. 그중에 한 명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이분이 지난 4월 24일에는 전 승진해 주는 것 같은데 역시나 저는 회사가 사라지기 전에 승진해 주는 것 같은데 저는 역시나 해주지 않는다. 망할 회사 진짜 너무 싫어. 진절머리가 났다. 이렇게 또 토론. 박근혜 때도 그 짓을 했거든요. 뭐요? 그러니까 파면이 됐어요. 네. 그 새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대규모 승진 파티를 했어요. 자기들끼리? 청와대 직원들. 대규모 승진 파티를 자체 승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처에서 청와대로 전입해가지고 청와대 직원이 된 사람들을 네. 부처로 다시 돌려보내기 전에 네. 대규모 승진 파티를 시켜줬죠. 다음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예. 그러니까 청와대를 찍고 갔다라는 거에 대한 여기에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정권에서. 그래야 가서 입막음을 네.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 마지막 청와대를 거쳤으면 상당히 이제 책임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승진 파티를 해줘가지고, 네. 야, 이 사람들이 정말 후한무치하면 도대체 그 끝이 어딘가 했는데, 네. 이번에도 그 승진 파티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보면.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말 대통령실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을 때 자기네들은 승진 파티. 승진 파티를 해가지고, 예, 또 다른 입막음을 하려고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그럼 국민 높습니다. 세금으로 이런 사람들 승진한 월급을 계속 또 주게 되겠네요. 아니, 당연하죠. 이분 진짜 섭외해가지고 보니까 사장 남천동에 이 직원분 이거 맞는지 모르겠지만 비하인드 스토리 밝혔다 막 이러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끝날 때는 정상적으로 이제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러니까 대규모 승진 파티를 안 했고요. 안 했고 네. 당연히 그거는 이제 그 공무원의 인사 규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 와, 우리 이제 파티가 끝났으니까 야, 우리 헤어지기 전에 너도 나도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씩 해먹고 가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군요. 그런 후한무치한 행위는 할 수는 없는 건데 이자들은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좀 전 대통령실 직원들은 조금 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평론가님? 이 증거 인멸 과정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최상병 사건, 비상계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부의사관에서 아니 서기관에서 부의사관 가는데 최소 연한이 뭐 5년이다. 그리고 다음 가는 데는 3년이다. 근데 거기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을 여기 찍고 갔다고 승진하고 그냥 승진시켜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거죠. 공정하지 않네요. 예, 그러니까 조사해가지고 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 분이 브이로그를 찍은 게 네. 사실 뭐 어떤 면에서는 괘씸한 것도 있지만 참 고마운 분이에요. 이분. 그렇죠. 땡큐죠. 네, 증거를 이렇게 많이 남겨놨다. 그래서 이분이 네. 찍어놓고 얘기한 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 단서가 되는 얘기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요? 이분이 막 해놓은 얘기를 보면은 네. 예. 청소를 시킨다. 나는 오늘 직장에 출근해서 청소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청소라는 얘기가 진짜 뭐 이거 밀고 쓸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를 다 치웠다라는 얘기잖아요. 오, 그렇네요. 증거인멸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뭐 승진 얘기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내가 그리고 어디다가 뭐 이력서를 내고 하려고 그랬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뭐 이런 얘기하는 대화 내용도 있는 것이고. 그게 다 어디가에- 브이로그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다 지웠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증거를 그렇게 없앨까봐 또 이걸 다 다운로드 받았다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다 확보를 했겠죠. 이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쵸, 지금. 그쵸. 네. 그래가지고 뭐 이거를 이게 특혜를 어디선가 특혜가 작동했을 수 있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내 힘으로는 네. 안 될 것 같아갖고 도움을 그러네. 받았다라든지. 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증거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직장 없어지는 날 뭐 D-Day 며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직장이 없어진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단순히 뭐 용산 대통령실이 예를 들면 윤석열이 파면되고 뭐 이 정권이 끝나기 D-Day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잖아요. 소개 작전의 D-Day 같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 가지로 미뤄보면은 이게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되는 그런 증거들 남겨놓은 거다 이분이. 그 기록이 정확히 남아 있잖아요. 본인이 주장한 대로 파면이 결정난 이후 승진 파티. 이런 것들. 예, 이자들은 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승진이나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자들이잖아요. 이게 정확히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모치 하나님께서 2만 원 슈퍼챗 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필천님께서는 저도 몇 개 다운 받아놨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네, 예. 자, 이재명 대통령 오늘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말씀해드린 대로 김밥 한 줄과 생수 한 병으로 약 4시간 국무회의 이어갔습니다. 전 정부 장관들, 특히 이제 빵징숙부터 비롯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 마주하기 불편하신 분들이 다 함께 했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윤석열 정부 때 국무회의 다음 국무회의를 과연 몇 번이나 했을까. 심지어 계엄 때도 국무회의를 했네 마네 하면서 지금 말이 많은데 이분들 굉장히 조금 낯설어 보였거든요. 이게 되게 일상이어야 되는 공무원분들인데 되게 낯설어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첫 국무회의? 윤석열이 예를 들면 국무회의를 1시간 한다 그러면 뭐 59분 얘기하고 맞아요. 나머지 다 이거 적었을 거 아닙니까? 네. 적는데 안 적고 있으면 너 왜 안 적어 이랬을 것이고 집어 던졌을 것이고 뭐 그런 분위기에서 있다가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절차대로 해봐라라고 하니까는 뭐 절차대로 어떻게 하는 건지도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혼났잖아요. 네, 맞아요. 왜 안 하냐? 왜 안 시키냐? 나한테 뭘 하라고 시켜야 될 거 아니냐? 모두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발언하고 절차대로 가야 될 거 아니냐? 혼났는데
그리고 오늘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4시간 동안 업무 보고 받고 그다음에 네. 자 이거 업무 보고 봤는데 4시간 걸렸는데 더 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 나머지는 합시다 이러고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이제부터 실제 한다는 것에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제 그 장면이 굉장히 좋은 장면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좀 불편할 텐데 웃으면서 합시다라고 또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런 장면을 국민들이 보고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누가 생각해도 그거는 이제 불편하고 어색한 장면 맞거든요. 네, 전 그렇죠. 정권의 이제 국무위원들 불러가지고 이 국무회의 한다는 것이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 입장에서도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계엄 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잡아가려고 회의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별로 기분이 진짜. 그렇죠. 그중에는 그리고 거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는 극우 유튜버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네.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 그렇죠. 뭐 이상한 사람들 막 있고 이상한 이러는데 사람 많죠. 근데 이제 아무튼간에 그 이제 어쨌든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웃으면서 어쨌든 하자.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지금 국무회의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맡은 바 임무를 지금은 공직자로서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건 어쨌든 그런 거 일단 접고 나라를 위해서 일단 역할을 하자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준 거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아 그런 어떤 불편함이 있을 텐데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좀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이전 예. 윤석열과는 너무 달랐다. 그래서 대통령이 확실히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중심을 잡고 있구나 지도자다운 모습을 지금 보여줬구나 이런 장면이어서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저기 박근혜 정부 끝나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네. 이런 동거 기간이 있었죠. 동거 기간이 예, 있었군요. 그때도 이제 한 49일 만에 이제 국무회의를 처음 열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동거가 있었죠. 과거 네. 정부 사람들하고. 그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과거 정부 이제 박근혜 정부 출신들이 네. 이렇게 긴장되는 대통령 회의는 처음 봤다. 지은 죄들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 찔린가? 왜 그런 거죠? 그것도 있죠. 그리고 그 자리가 얼마나 가시방석이겠어요. 그쵸. 예. 빨리 집에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나 이제 사임시키고 해임시키고 빨리 집에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네. 절대 그렇게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자기 좋은 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좋은 일이 안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정은 국정 운영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그 괴로워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국무회의? 예, 국무회의 때 가장 괴로워했던 일. 모르겠어요. 국무회의나 대통령이 네. 인석하는 회의 때 가장 괴로워했던 건 네. 질문을 받는 것. 대통령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것.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본인은? 아니 한 번도 대통령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를 대비해서 본인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월급을 그렇게 많이 준 겁니까? 연봉을 거의 한 2억씩? 아니 당연히 어머나, 화나네. 그렇게 국가를 운영하는 자들이에요. 국힘 계열의 그 세상에. 정부들은 세금 그냥 아까워. 시나리오대로 뭐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 쭉 하고 그러면 방망이 두드리겠습니다. 방망이 뚝 두드리고 일장 연설을 한번 하고 이제 집에 갑시다. 밥이나 먹읍시다. 뭐 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끝난 건데. 거의 요식행위처럼. 근데 안건이 딱 올라왔는데 대통령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다른 사람들은 거와 조금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그럼 국무회의 때 가장 좀 힘들었을 국무위원은 누구였을까요? 기재부 장관이 오늘 4시간 동안 업무 보고를 하는데 업무 보고라는 게 네. 오늘 뭐 이렇게 쫙 준비해가지고 이게 예정된 업무 보고를 틀에 맞춰서 한 게 아닐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재명 네. 대통령의 계속적인 질문 세례가 있었을 당연하죠.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됐죠? 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판단합니까?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면 보장될 수 있습니까? 과거의 전례는 어땠습니까? 해외 사례는 어땠습니까? 이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3년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 세례를 받고 네. 정말 당황했을 것이고요. 오금이 저렸을 겁니다. 기재부 장관 누구죠? 최상목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차관이 되지. 차관이 대례해가지고 이제 나와서 이제 장관 대행으로 했을 것인데, 아무튼 상당한 멘붕 속에서 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했어야 됐을 거고, 네. 이게 보수 정권하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 정권하고 이제 이 국무회의 운영 방식이 다른 게 과거에도 네. 참여정부 때도 이 비슷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전하고 다른 점은 이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서
국무위원들 토론을 붙인다. 네. 본인하고도 토론을 하자고 한다. 오. 그래서 너무 힘들다 국무위원들이. 그리고 뭐 국무위원뿐만이 아니라 수석들도 자꾸 토론을 자기하고 하자고 그래서 네. 너무 괴롭다. 이 얘기 그때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대통령도 참모들하고 자꾸 토론을 붙이고 토론하자 그러고 이런 이제 것들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처음에 국무회의하고 수석비서관 회의하고 이럴 때도 기사가 막 났거든요. 네. 아, 이렇게 굉장히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여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 네. 그것이 정상적인 어떤 회의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전 정권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떤 모습들도 있고 이런 기사가 날 정도였는데 사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회의할 때 다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을 네. 하고 땀을 흘려서 그렇죠. 일을 해서 돈을 받아가야지 이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하는데 박근혜 정권 때도 똑같았던 거예요. 박근혜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런 형식의 회의를 하면 다들 적는 겁니다. 적고 끄덕끄덕하고 잘 적었는지 확인하고 네. 그 다들 수첩에다가 뭐 물론 박근혜 씨도 뭐 수첩을 갖고 있지만 그분의 수첩도 유명한 수첩이지만 네. 다들 적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뭘 적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상황으로 일을 해온 거예요. 윤석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처참하겠죠. 대통령이 임석하는 회의 때 이 풍경이 완전히 달라요. 대통령 외에 나머지는 다 고개 숙이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민주정부에서는 다 고개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질문이 나오면 바로 답변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훈시사항을 적는 게 아니고 대통령과의 토론을 통해서 주고받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네. 해야 되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칭찬합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윤석열의 자폭 비상계엄 하나 칭찬하고 싶어요. 왜냐? 이 3년을 더 갔으면은 진짜 더 힘들었을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나라를 운영했습니까? 나라가 거덜락 이게 속상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해갖고 말씀하신 대로 자폭을 한 게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해가지고 내란 일으킨 거는 분명히 용서할 수 없는 죄고 너무나 지금 생각해도 모골이 송연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권을 빨리 끝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피해가 이 정도인 게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시작하자마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1호 행정명령이 뭐예요? TF. 비상경제 TF를 꾸린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바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추경이잖아요. 추경을 또 해야 되겠다. 지금도 어쨌든 이 국회가 해놓은 게 있지만 또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과정인 거잖아요.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왜 그러냐? 지금 세계 유수의 평가기관들이 다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은 네. 이제 굉장히 이제 기존에 예측했던 것보다도 막 이 거의 이제 뭐 예를 들면 제일 낮게 준 데가 거의 0.3% 막 이렇게 주고 네.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상당히 민생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고 실제 다 체감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 누가 만들었냐? 이게 윤석열 2년 반 내지 3년 동안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이게. 네. 근데 윤석열 혼자 했다고 이거를 윤석열 혼자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게 뭐 감옥에 가겠지만 네. 빨리 집에 가게 된 게 얼마나 오히려. 다행이니까. 근데 지금 속도전이 너무 좋은 게 지금 국힘은 아비규환 아닙니까? 네. 거기서 누가 되네 마네 싸울 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다음 날부터 특검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 네. 민생 현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속도를 아예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최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다 통과됐어요. 이제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하고 예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거부권 없는 특검법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 네. 국민은 좀 어색합니다. 그런데다가 예. 보니까 김건희 명태균 특검법 표결 결과 이제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으로 찬성이 됐고 내란 특검법도 찬성이 됐고 최병 특검법도 찬성이 됐는데 김용태 이 사람 아직도 당 대표입니까? 아무튼 이 사람 김용태 의원은 3주 전에 현충원에 가서 최병 관련해서 그러게요. 굉장히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놓고 표결에 오늘 참석도 표결 참석을 안 했어요. 해요. 이거 뭐 젊은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젊다고 파면할 수 없고 구태 중에 최악의 구태인 거죠. 3주 전에 했던 말을. 예, 본인 말에 대해서 네. 저 정도로 헌신짝처로 내버린 자들이 뭐 생물학적 연령으로 이제 젊다는 얘기를 맞아요. 하는 순간 네. 그건 뭐 이준석을 보더라도 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생각이 들고 네. 오늘 제가 좀 황당한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거? 그러니까 거부권 없는 세상이 오다 보니까 아직 안 믿겨지는지 어색합니다. 솔직히. 어색하진지 저도 어색합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 지인이
아니 오늘 국무회의 보니까 전부 다 그자들이 다 앉아 있던데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분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대통령이 공포를 결정하면 국무회의 안 열어도 됩니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표를 할 거기 때문에 국무회의라는 지금 윤석열이 임명했던 그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국무회의는 네. 필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라고 안도를 해드렸는데 네. 저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국무회의 혹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오늘 다시 한번 그 법령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검사 징계법 개정안도 통과됐어요. 재석 202인 중에 찬성 185인으로 이제 찬성이 됐는데 보니까 이 검사 징계법 같은 경우에는 친한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네요. 그렇죠? 검사 징계법 개정안에는 반대를 이건 뭐죠? 3개의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친한계 의원들이 검사 징계법에는 또 반대를 했네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독재 정부를 계속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다. 네. 검사는 어떠한 경우든 자기네들끼리 징계하면 모를까 다른 데에서 징계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네. 그 검사 징계하려면 검사가 네. 직접 해야지 왜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게 해야 되냐? 왜 검찰 바운더리 벗어난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아직도 못 벗어났군요. 아직도 검사주의, 이 검찰스러움을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정치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증명했죠. 그렇군요. 가장 우리 김민아 평론가님께서는 기대되는 특검법이 뭡니까? 조사가 이루어지면 아주 대대적으로 조금 기대되는. 야, 근데 박영식 씨는 계속 뭔가를 저기 작은 화면 속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들리지도 않고 저분 아니 근데 왜 아직도 복귀를 안 하는 겁니까? 지금 37분인데요. 계속 저 정도면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뭘 얘기하는 거죠? 네, 여기 뭐 잡고 싶네요. 이렇게 뭔가를. 아니 저 정도면 화면을 윤석열 대통령실 무단 저 결근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무단 이탈하고 똑같은 거예요. 잡고 싶은데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잡고 싶은데 이걸 아이고 이거 만취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이고 무거워. 네. 뭐 내란 특검법이 저는 제일 기대가 되죠 아무래도. 수정됐더라고요. 수정안이 올라갔더라고요. 이 지금 뭐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당연히 해야 되는 특검인데 특검인데 요거는 이제 워낙 오랫동안 우리가 얘기해왔고 기대했고 이제 사실 진이 좀 빠졌어요 이건. 언제적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언제적부터.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얼마나 이거를 자기들끼리도 이거는 필요하다.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 지난번 총선 치르기 전에 김건희 특검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아? 조건부로라도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뭐 이게 어쨌든 필요하다는 것 자체는 다 인정하던 그런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아직까지 지금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건 말이 필요 없는 사안인 것 같고 제가 내란 특검에 대해서 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은 이번에 이제 이 대통령 선거 대선의 결과로 이 확인된 국민들의 어떤 가장 큰 바람 뭐겠습니까? 내란 심판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내란을 심판해라. 그런데 내란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또 보수 언론 또 보수적인 어떤 논자들 보수 세력 이런 쪽에서 막 하시는 말씀들은 아니 이거는 그냥 수사기관에 맡기고 그다음에 또 사법부의 어떤 처리를 맡기고 이렇게 하면 되지 지금 정권이 나서가지고 막 정치보복하고 이러면 되겠느냐 뭐 이런 투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윤석열 사안으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다 봤듯이 우기기 시작하면 이게 뭐 수사권이 어쨌다 무슨 절차가 어쨌다 첫 번째 수사권이 어쨌다 절차가 어쨌다 막 이러기 시작하면은 이게 지금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딴지를 막 거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이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특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대로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특검을 가지고 와서 자 이제 특검으로 하니까 이제 할 말 없지 얘기하지 마. 저는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가는 걸 보고 싶어서 내란 특검 기대가 된다고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지난번에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이 수사기관들도 다 어느 정도 연루된 것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검찰도 그렇고 검찰 상당히 의심되는데 지금 뭐 자기들이 수사를 이거는 한 것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뭐 이랬다 저랬다가 지금 다 나온 거는 지금 없는 거죠 검찰은. 네. 그래서 경찰은 이제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이 지금 잡혀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연루된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거를 제가 뭐 특정 종교를 거론해서 죄송한데 네. 스님이 자기 머리를 깎을 수 있느냐? 네. 뭐 깎을 수 있죠 스님도. 네. 스님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바리깡으로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네. 아저씨처럼 네. 할 수 있는데 영화 아저씨. 네. 한 발 남았다 이렇게 네.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스님이 총 쏘면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할 수 있지만 이제 속담이 이제 스님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지금 수사기관한테 맡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특검으로 해가지고 지금 드러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또 밝혀내는 것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니냐. 그거는 내란 특검은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 저는 내란 특검에 궁금한 게 있는데 답변 좀 네. 해주세요. 지금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이 8명만 참석했어요. 나머지 의원들은 아예 표결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가 윤석열에 대한 절연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내란이 묻은 거예요? 아니 뭐 왜 그런 거예요? 본인들이 내란의 몸통일 가능성이 큰 거죠. 아, 표결에 참석을 안 했죠. 추경호 의원 포함해 90명이. 네, 아, 그렇네. 내란의 한통속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옛날 박근혜 그 탄핵 이후에 네. 그 지금의 국힘 계열의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일을 조금 하려고들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박근혜의 일탈에 자기네들이 일절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번은 자기네들이 다 한통속으로 그랬네요.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고. 추경은 뭐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기 것이 추경. 드러나기 때문에 그자들이 네. 뭐 정권을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누굴 생각하겠어요? 자기 아니만 생각. 자기 아니만 생각하는 네. 사람인데 자기에게 칼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도저히 그렇구나. 못 견디는 거죠. 그리고 그 내란 특검 말씀하셨던 내란 특검이 가장 기대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보셨잖아요. 거짓말한 자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한덕수, 최상목 이런 자들이 내란을 출국금지 당했잖아요. 지금. 내란을 계속 자기는 반대했다고 했는데 CCTV 까보니까 다 사전에 모의하고 하는 것들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증언과 전혀 다른 모습. 네, 그래서 어둠의 내란의 부역자들이 전부 다 햇빛을 볼 거예요, 이제. 와, 이거 좀 제대로 하면은 제대로 청소되겠네요. 아, 당연하죠. 검찰총장도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네. 김지현 민정수석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법무부 장관 네, 정진석 비서실장도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박성재 씨도. 박성재는 이미 드러났는 거고 그죠? 이제 입증만 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드러날 수 튀어날 있겠다. 거예요. 아. 예. 이 정부는 근데 너무 투명하지 않아요? 그 윤석열 씨가 그랬잖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핸드폰을 바꾼 자가 증거 인멸이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지만 너무 투명하게 핸드폰을 그냥 막 다 바꿨어. 예. 그냥 그 사람들만 조사해도 그 너무 간편할 것 같아요. 수사 협조가 아주 대단하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오늘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장마철 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거론하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 윤석열 씨는 막 물이 이렇게 차오르고 있는데도 퇴근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7월에. 막 장마가 났는데도 우크라이나에서 뭐 내가 가면 뭐 달라지냐 하면서 뭐 다른 데 가셨잖아요. 정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건 정말 의미 있는 게 네.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잖아요. 미리 대비해야 그럼요. 되는데, 곧 이제 대비해야죠. 6월 말 7월 달부터 이제 비가 또 많이 쏟아질 건데 미리 이제 공직사회가 긴장을 하게 하고 네. 실질적으로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더 좋은 공무원, 더 유능한 공무원들이 배치되고 이권에 조금 관련돼 있는 데들은 보다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있는 이 분야에 좋은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건 아주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취임하자마자 이틀째에 그 생명과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신 건 너무나 시의적절하고 뜻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도 성남시장도 해보셨고 도지사도 해보셨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면 이런 게 이제 확실히 티가 나는 게 윤석열 때 네. 일선에 내려간 예를 들면 장마 대비해라 뭐 이런 메시지가 뭐 처음에는 완전히 엉망이었지만 뒤에는 어쨌든 뭐 메시지를 뭐 주긴 했을 거 아닙니까? 뒤에는 네. 뭐 크게 몇 번 크게 그래요. 어쨌든 그 당한 다음에는 네.
그 뒤에 근데 내려간 메시지를 보면 메시지의 질이 달라요. 그냥 한 줄 내려갑니다. 네. 장마철 대비 열심히 하시오. 만전을 기하시오. 맞아. 그 네. 공문이 저는 가짜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내려온 공문이 그거예요? 그렇죠. 한 줄 내려가면 한 줄 내려온 거죠. 아. 메시지가 한 줄 내려갑니다. 그런 메시지가 한 줄 내려오면 공무원들도 보면 알죠. 아, 관심이 없구나. 관심이 없고. 대충 해도 되겠다. 네, 의례적으로 내려온 메시지인데 뭐 열심히 하냐. 어차피 관심 없는데. 이렇게 느끼는데 지금 메시지가 뭐예요? 메시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그치. 얘기해버리면.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런 메시지가 내려가 버리면 아, 이걸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시하는 그런 정부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 부분을 열심히 하겠죠. 사실 지난 정부의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오송 지하차도 이게 사실 인재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안전 불감증에서 일어난 엄청난 참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도 용산에 너무 많은 경찰이 배치됐고 왕복하는 거를 단 한두 명만의 경찰이 이렇게 지휘했더라도 전혀 그런 참사가 안 일어났을 텐데 정말 끔찍한 참사가 안전 불감증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대로 있겠지만 리더가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좀 달라질 거를 기대해도 될까요? 예, 왜냐하면 그건 표로서 증명됐습니다. 아, 표로? 세종의 네. 투표 결과를 보셨나요? 김문수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났어요. 네. 예, 이재명 후보의 평균 득표율보다 훨씬 높은 득표를 기록했어요. 세종에서. 세종은 아무래도 세종에서. 그러니까 그건 그건- 완벽하게 공직사회가 네. 대한민국이 이따위로 계속 운영되면 우리도 죽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양심을 거서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라고 공통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 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그 표가 이번 대선만 나온 게 아니고 작년 총선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세종의 네. 표는 집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세종시로 다 옮기면. 그러니까 세종 시민들은 안 좋아할 이유가 없다.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공직사회가 아, 네. 공직사회에서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3년 전에 선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되면 우리가 조금 더 깐깐한 대통령을 만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면서 네. 표가 지금보다는 덜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언제 때요? 3년 전에. 아, 3년 전에는? 이전이라고 아, 할 네. 때는. 근데 이번 작년 총선 이번 대선에는 네. 압도적인 표가 나왔어요, 민주당에. 솔직히 김문수는 아니지 않아요? 저는 아니. 진짜 사람들이 이재명은 아니지 않아라고 얘기할 때 지금 진짜 김문수는 아니지 않아. 저는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가면 공직사회도 다 붕괴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나오는 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의미가 아주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 아, 저 사람이 기분 아. 내리고 있어요. 네, 야, 이걸- 드디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내리고 지금 있습니다. 방송을 12분 남겨놓고 댓글에도 뭐 호송 차량이냐고 이분 호송 중이냐고 막 하셨는데 지금 박영식 평론가님께서는 오고 계십니다. 저희가 나눌 얘기는 이제 박영식 평론가님이 오시면 더 이어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 당대표 욕심 없다. 자리 다툼할 때 아니다. 선 그었는데 이 사람 말 믿어도 됩니까? 근데 본인은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욕심이 있어 보이는데 오늘 뭐 그 화제가 된 게 턱걸이도 하고 훌라후프도 하고. 뭐 괜히 그러겠습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것이지. 네. 그런데 파란색 티셔츠 입고요. 옷은 또 그렇게 입고. 네. 근데 본인이 욕심을 가지는 것과 별개로 그게 되느냐. 이거 이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윤 주류 쪽에서 약간 네. 블러핑으로 자, 우리가 전당대회를 치르기 싫은 거 아니다. 우리도 치르면 김문수 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약간 핑계거리처럼 하나 세워놓는 그 정도인 것 같고 실제로 김문수로 승부를 걸어가지고 네.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대 한동훈을 해볼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지금 치는 주류는 어떻게든 비대위 체제를 연장을 해가지고 전당대회를 안 하는 상태에서 이 비대위 체제에서 공천권 행사하는 방향으로 그림을 갖고 가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김용태 비대위 체제냐 아니냐가 이제는 중요한 건데 여기서 핵심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믿을 수 있냐 없냐잖아요. 근데 네.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아예 나가리 될 것 같은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네. 전당대회 하자는 쪽으로 지금 기운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김용태를 바꾸기 위해서 김용태 비대위의 이제 붕괴 작전이 시작된 것 같고 김용태 비대위를 붕괴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누굽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사퇴한다고 주장한 것 같고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내가 사퇴하는데 김용태는 왜 사퇴하느냐 이렇게 나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사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둘이 만약에 같이 사퇴한다고 해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기는 후임이 뽑힐 때까지는 직위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김용태는 없어지고 자기는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네. 새로운 비대위원장은 자기가 지명하고 자기는 이제 새로 뽑힐 때까지는 가만히 있겠다. 뭐 이런 건데 지금. 그렇군요. 그러니까 웃기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문수가 열심히 철봉을 하고 훌라이프를 하는 거는 지금 이 작전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지금 변수는 아닌 상황이다. 아니다. 네. 아니 근데 술 드셨어요? 아니 말도 안 했는데 왜 술 냄새가 나지? 아니 그 지금 나 깜짝 부채살은- 놀랐네. 아니 입도 안 열었는데 술 냄새가 아니 나. 부채살은 혼자 먹고 우리는 한 점도 안 줍니까? 지금 자기 방송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지금 술 먹고 있는 부채살을 거야. 거기 가서 부채살이 그렇게 열심히 팔고 나 뭐 나 여기 깜짝 뭡니까, 놀랐네. 우리? 한 점도 안 주고 아니 입도 안 열었는데 어떻게 술 냄새가 날 수 있냐고요. 그술 냄새도 나고 부채살 냄새도 나고 고기 냄새도 나고. 우린 뭐 부채요 우리가? 와 깜짝 놀랐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예, 우리 세 분께 너무 죄송하고요. 부채살이 끓여 먹고 뭐 구워 먹고 뭐 아니 뭘. 눈도 빨가시네. 웬일이야. 이게 이제 네. 제작진이 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길이요? 원래는 네. 정확하게 10시에 나왔는데 네. 이게 10시 50분이 걸려요? 어디 뭐. 정말 진심으로 공사가 4차선이 2차선이 돼가지고 근데 아무도 왜 안 오냐고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 작은 화면을 왜 띄우는 거야? 혼자 말하면서. 진짜 안물안궁. 그러면 이제 오셨잖아요. 지금 저도 제작진들이 네.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지만 제작진이 시켜서 다녀왔을 뿐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네. 야시장이 잘 되기 위해서 네. 저희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이동형 TV와의 콜라보레이션은 네. 어쨌든 성공한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성공이요? 나름의 성공을 좀 했다. 네. 오늘 좀 우리 오윤혜 씨가 너무 아, 힘드셨겠지만 지금 취하신 거 아니죠? 전혀 무슨 말씀을요. 이게 네. 술 냄새가 왜 나지? 그니까 왜 나지? 자, 마지막 얘기하고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지금 8분 이제 남았는데. 왔으니까 끝내야죠.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끝내야죠. 좋은 말씀입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 이제 내각 인사. 중요합니다. 인사가 만사죠. 만사죠. 윤석열 정부때 얼마나 형편없는 인사들. 그렇죠. 이진숙을 할 바에 내가 하지. 장난합니까? 맞습니다. 자, 인사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내정 하마평에 된 분들이 되게 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우선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은 지명됐는데 이 지명된 분들에 대해서는 뭐 평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평가할 대목들은 많이 있죠. 그럼 하나만 얘기하세요. 근데 많이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민정수석인데 맞아요. 네, 민정수석이 지금 논란이 많아요. 민정수석에 대한 그 논란이 이제 과거 특수부 출신 오강수. 네, 맞아요. 근데 이분은 지명된 게 아니라 하마평에 지금 오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마평에 오른 게 이제 이분이 안 된다. 이제 윤석열과 함께 이제 일을 했던 적도 있고 특수부 검사. 네. 그런 출신이고 검찰을 오히려 비호하지 않겠느냐.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다. 그럼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강수 대신에. 그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만 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추천 말에 대해서 바람. 저도 검찰 개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바라는 인물들은 그냥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국방부도 문민화하듯이 네. 민정수석도 좀 뭐랄까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끔은 그래서 하죠. 근데 뭐 누구야? 물론 민정수석의 자리나 역할을 따지고 봤을 때는 그게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하지만 좀 차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일부 합니다. 근데 검찰 개혁을 좀 방점을 두려면 특수부 출신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누구? 그럼 누구? 김민아? 이 사람이요? 아니요. 그냥 농담이고 이분 지금 이분 힘들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힘들 건 또 뭐예요? 아니 지금 네. 하면 하는 거지. 역시. 힘들다고 하시는 거. 혹시나 네. 진짜 궁금해요. 이제 전문가분들이 아니 근데 워낙 너무 몰라서. 윤재란 대변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에도 이제 검찰 출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검찰 출신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는 잘 모르니까 막 이문정 검사 막 이런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1차원적 그러니까 이제 검찰 출신이어도 좀 개혁적인 인사가 하는 게 좋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에 대해서 배신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검증된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분은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우려가 그쵸. 있죠. 예. 근데 그냥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민정수석을 임명할 건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검찰 출신 아닌 민정수석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이제 기대를 받았는데 이제 반부패 비서관은 검찰 출신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잘 적응한 것 같았는데 중요한 시점에서 배신을 하더라고요. 아,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소위 말해서 검난을 일으킬 때부터 번색을 드러내더라.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 한 사람의 그 영향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도 전체적인 시스템과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를 분명하게 보이시면 네. 민정수석이 그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함부로 할 수가 네.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인사권을 행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의 사례가 저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좋은 어떤 선례로 남기고자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한 약간 좀 평가? 이게 조금 약간 달라지는 부분들이 뭐 일부 정치권에서 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비검찰 출신 인사를 민정수석에 앉히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뭐 평가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보세요? 그냥 뭐 그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정권 초기에 이제 대통령의 이제 힘이 굉장히 강할 때는 검찰 출신이든 뭐든 간에 그건 제가 볼 때는 힘을 쓰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게 문제는 대통령의 힘이 약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항상 문제거든요. 맞아. 조국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인사가 검찰총장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좀 그 특성이 좀 작용한 측면이 있는 거고 그 이상한 인사가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 계속 그 검찰총장으로서 계속 어떤 분란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뒤에 가면 임기 후반부에 가면은 결국은 검찰 출신의 이제 좀 인사를 들여서 이제 윤석열을 좀 눌러보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때 신현수 민정수석 들여서. 근데 그것도 이제 실패한 거잖아요. 그 해법도. 네.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반드시 이제 검찰 출신이냐 아니냐로만 가릴 수 없는 어떤 힘의 역학관계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다. 윤여준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불가피한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있어서 그게 특수부 출신이든 뭐 출신이든 간에 반드시 이 인사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이더라도 검사 출신을 쓸 수밖에 없는 거라면 제가 볼 때는 그분을 쓸 수도 있는 거지만 어떤 시점에는 반드시 요게 이제 어떤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이분이 뭐 끝까지 한 번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끝까지 민정수석으로 가는 그런 그림은 전혀 아닐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초반에만 필요할 때에만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이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이 쓰임이 닿으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요 분은 만약에 이분 처음에 민정수석이 초대 민정수석 하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역사의 뒤안길로 갈 가능성이 높고 요 분보다는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인선을 우리가 더 주목해 볼 필요도 앞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은 볼매네. 처음 볼 때는 매력을 몰랐거든요. 왜 모릅니까? 오늘 아니 그때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매력이 보여야 알죠. 아니 근데 볼매네 볼매. 김민하 평론가님하고 네. 세 분 가시기 전에 네. 제가 오기 전에 타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를 좀 잠깐 언급드리면 부채살 구워 먹는 얘기. 어떻게 하셨어요? 네. 네, 근데 그 방송에서 김민하 칭송이 아 진짜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상한 네. 그럴 리가 없는 방송인데 그 방송. 야,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나는 뭐 매력을. 언제쯤 그런 세상에서 한번 살아볼까요? 아 이미 혁신당에서 칭송이 어마어마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아니 근데 오늘 저는 민정수석에 대해서 어제부터 얘기가 나왔죠. 근데 지금 2박 3일째 논란이에요. 2박 3일째 그렇구나. 논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지금 아주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그럴 것 거거든요. 같아요. 왜냐하면요, 민정수석은 가장 빨리 임명해야 될 사람 중에 한 명. 제일 원받다인데 너무 느려지니까. 왜냐하면 저
어제 됐잖아요, 우리 대통령. 맞아. 문재인 정부 때도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은 이틀 만에 임명을 했어요. 아, 그럼 좀 내정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 그러니까, 거군요. 예, 첫날 비서실장 임명하고 이틀째 된 날 인사수석,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장관들하고 추가 인선을 하려면 인사수석의 기본적인 그 추천 작업이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 인사 검증에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임명이 공식적으로 안 됐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도 심사숙고하고 계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더 기대되네요. 그래서 네. 저도 사실은 내일 원래 지금 경제부총리하고 이제 뭐 정책실장 관련된 인선 그리고 네. 정무수석, 민정수석 이쪽이 다 아직은 지명이 안 됐는데 내일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그 인사가 임명이 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일지 좀 기대는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들 속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네. 심사숙고하는 시간일 것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재관 대변인 뭐 들으신 얘기가 있으니까 약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가장 상식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 정권을 다 받았는데 바로 인사를 교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려면 인사수석하고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정상적으로 빨리 돌아가야만 대통령 인사권이 행사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마저도 조금 뒤로 미루면서 하루라도 더 미루면서 한다는 얘기는 그 숙고하고 있다는 맞아요. 증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유, 맞습니다. 예. 오늘 너무 고생하셨다고 네. 저희 제작진이 네. 네. 세 분한테 꼭 고기를 사겠답니다. 예, 이제 뭐 그건 뭐- 고기요? 예? 고기를. 아니, 고기 안 됩니까? 네. 제작진이 아니고 네. 기능 작가에서 진짜 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사야 되지만 네. 저는 어디까지나 저분들의 도구이기 때문에 네. 아니 네. 왕제비를 누리신 분은 뭐 본인이신데 저도 사고 제작진도 같이 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윤혜 씨도 너무 고생하셨고 네. 또 이제 제가 늦게 왔으니까 밥값을 하라고 네. 세 분을 보내드리고 또 네. 제가 이게 떠들어야 되는 시간이 알겠습니다. 있나 봅니다. 아 진짜로요? 네. 예, 그래서 늦게 온 김에 또 떠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세 분 너무 고생하셨고 네. 예. 제가 방송은 내일 다시 또 돌려보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예, 이 늦은 시간에 이제 술 냄새를 풍겨서 아. 너무 이제 송구하고 죄송스럽고 하지만 이제 저희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네. 저기 이제 섭외를 하신 분들의 니즈를 박영호 씨가 따랐던 것 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우리 오늘 정말 훌륭한 네. 훌륭한 방송인 오윤혜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야 시장을 저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세 분 또 보내드리면서 네.